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국인 직원 퇴사 시의 유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퇴사 유형은 총 3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인하이 인원인데 인하이는 3년에 1년 10개월을 연장해서 최대 연장으로 4년 10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최대 연장을 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첫 번째 입국자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계속 고용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 요청을 하면 그 인원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하인이 중도 퇴사 요청할 때가 문제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봤을 때 현장 일손 부족과 중도 퇴사에 따른 현 회사의 추가 고용 부담이 상당한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통보형식이 아닌 회사 제조 현장의 일정에 맞춘 퇴사 일정을 외국인과 함께 일정 조율함이 좀 옳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세분포 변경 인원에 대해서인데 E9에서 E7포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던 E7포가 갑자기 중도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 요청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 E7포 특성상 해당 외국인이 회사 변경을 할 때는 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매출 급감, 폐업 또는 회사 영업장 이전 등이 있는데 이때는 회사에 좀 영향이 안 좋은 E7포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정말 좀 좋은 쪽으로 괜찮은 인원인지 좀 체크 후에 그때 퇴사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나인 직원의 퇴사 규정은 고용노동부 규정이 좀 원칙입니다. 고용회사에서 먼저 퇴사 신청을 원칙이고요. 고용센터는 퇴사 신청 사유 검토 후에 고용 변동 신고를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사 퇴사 신고 후에 이나인 외국인 근로자는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는 회사를 알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7포 직원 퇴사 규정은 출국사무소에 준하는데요. 현재 고용회사에 이적 동의서나 폐업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즉 회사 매출 급감 자료 및 이적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직하는 회사의 업종과 기존 회사의 업무와 매칭 여부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직회사의 대표의 신원보증이 필수인데요. E7포는 이와 같은 이적동영사, 폐업증명서가 없으면 굉장히 옮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E7포가 나중에 퇴사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너 갈 데 없잖아. 너 갈 때 가더라도 우리 회사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퇴사 시에 이제 확인사항인데 첫 번째는 외국인에게 퇴사할 때 지급하는 그 모든 지급금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의 수당, 급여,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이의가 없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나 연차 수당에 관련 것은 정확히 계산했다. 라는 식으로 확인서에 설명을 받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이 근로했던 현장의 기구나 장비 등의 보관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좋겠습니다. 무게가 작고 사이즈가 작은 고가의 장비들이 아마 현장에 많이 있을 겁니다. 외국인 직원들이 퇴사를 할 때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임의 소지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가 좀 다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악밥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찾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외국인이 퇴사를 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는 고용노동부에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맞는 말이지만 반드시 1345 출국사무소에도 병행 신고를 하심이 옳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변경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언제 퇴사를 했고 또 그 해당 인적사항에 관련된 것을 팩스 신고를 함으로 해서 회사 퇴사 후에 불법 체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회사 책임이 없음을 피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간 업무 인수인계 및 보안 준수인데요. 남은 업무와 자료를 적절히 인수인계를 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안 관리는 회사 출퇴근 접근에 관련한 그 권한을 해지를 시키고 특히 비밀번호를 재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기숙사가 있다면
개인 숙소별로 잠금 장치를 수시로 이렇게 교육시켜서 해당 국가의 인원이 그 나라 국가의 방해 침투를 해서 그렇게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방해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좀 금품을 이렇게 절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할 때 기숙사를 비우는 과정에서 절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퇴사자가 근로했던 또 운영했던 그 기계 장비나 또 공장 현장 내에 인위적인 위해를 가해서 공장 어떤 그 가동에 악영향을 좀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기계 장비에 뭐 간단한 회로나 아니면 칩을 이게 빼므로 해서 당장은 가동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이렇게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수시로 잘 보셔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E9과 E7포 직원 퇴사 시에 가장 중요한 건데, 재직 중인 외국인, 남아있는 외국인 직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사를 하는 그 외국인 직원이 퇴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자녀 외국인한테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확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도 없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퇴사하는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나는 여기 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이직하고 보니까 너무 업무 강도도 세지 않고 아주 쉽게 돈을 벌고 있고, 하지만 너는 너무 힘들잖아 라는 식으로 그런 나쁜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직 회사로 이직을 독려하는 메시지나 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기네가 이직을 독려한다 해서 이렇게 옮길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 우리 회사 오면은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말 잘해줄 테니까 그냥 와, 이런 식으로 좀 독려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외국인 직원 중에 혹시 팀장이나 리더격인 외국인이 있는데, 그 직원을 활용을 해서 혹시 자녀하는 남아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심리나 또 이직하는 혼선에 대해서 좀 수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종합적인 것을 수시로 체크함으로 해서 남아있는 외국인 직원이 뭐 단체로 이직을 할 수는 없지만 단체로 이직을 하는 그러한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현재 일이 너무 힘든 거에 있어 좀 상실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외국인 직원 퇴사 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현장에 맞춰서 현재 우리 공장이나 우리 제조업 현장에 맞춰서 외국인 퇴사를 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유의하셔서 좀 항시 체크를 하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발생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